자, 571번 문제는 동계산 문제네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문제지. 자, 일단 해보면. 자, 요금제가 A 요금제랑 B 요금제가 있는데, 자, 유리한 경우 문제였다. 누가 유리하대요? B 요금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면, 자, A 요금제보다 B 요금제가 더 저렴해야 되는 거니까, 크기는 A가 더 커야 되는 거죠. 자, 유리한 경우는 금액은 작은 게 유리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자, 동계산하는 건 일단, 자, 미지수 뭐랄까? 한 달. 휴대전화 통화 시간이 몇 분 미만이어야 하는가? 라고 했어요. 자, 이걸 뭐를 먼저 해야 되냐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분이다, 분? 그러면 이 식을 세우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첫 번째, 표 기준으로 식 세우는 거야. 표 기준이라는 얘기는, 표는 시간의 기준이 초당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시간의 개념을 초로 식을 세울 것이냐, 아니면 문제에서 말한 대로 분으로 식을 세울 것이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아이들을 많이 지도해봤을 때, 경험상 비춰봤을 때는 물어보는 걸 미지수를 놓는 게 실수할 확률이 적어요. 무슨 얘기냐면 초로 만약에 식을 세웠다. 그럼 x값이 뭐가 나왔겠지. 그럼 그걸 답으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써버려. 그럼 틀려. 왜? 그 사람은 초 기준으로 계산한 거잖아. 근데 이 문제는 분으로 물어봤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좀 줄이려면, 되도록이면 문제에서 물어본 걸 미지수를 봐. 자, 그럼 나는 통화 시간을 초가 아니라 분으로 놓을게. 그럼 이러면 무슨 짓을 해야 되느냐? 저기 있는 초당 통화 요금을 계산을 좀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초당 통화 요금을 분당 통화 요금으로 바꿔야 돼. 왜? 네가 시간의 기준을 분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초를 분으로 바꿔야 돼. 추가 요금인 거죠. 자, 그럼 계산할 수 있지. 1초에 1원이면 60초면은, 자, 1분이 60초잖아. 60초면은 60 곱하면 되죠. 그래서 1 곱하기 60원을 추가로 내는 거고, 아래에 있는 거는 3 곱하기 60원을 추가로 내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분 계산 방식이 뭐냐면, 이게 아마 앞에서 풀어줬던 문제 어디 갔지? 데이터 문제 내가 하나 풀어줬던 것 같은데? 앞에 요금제 문제 하나 풀 때 뭐라 했냐면, 자, 앞에 있는 요금제 문제랑 지금이랑 차이점은, 얘는 기본 요금을 A 같은 경우는 35,000원을 내고, 그쵸? 기본 요금을 냈을 때 몇 분을 쓸 수 있는지가 안 나와 있지.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무조건 45,000원은 내야 돼. 가입을 한 순간. 그 다음에 초당 통화 요금 뭐라 했어? 분당 통화 요금으로 바꿨잖아. 그러면 통화한 시간만큼 이 금액만큼을 기본 요금에서 추가적으로 또 내야 되는 거야. 되게 좀 안 좋은 거지 사실. 원래 기본 요금이 있으면 그 기본 요금으로 니네가 전화가 됐건 데이터가 됐건 쓸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얘는 그게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앞에서 내가 니네 숙제 내줄 때 풀어줬던 문제가 내 기억으로는 560번 같거든. 그쵸? 28,000원의 요금제 250메가. 그치? 자, 그렇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얘는 없어. 그래서 얘는 좀 가혹하지만 동계산을 그냥 기본 요금에다가, 자, A 요금제 계산하고 있는 거야. 자,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해? 60원만큼 더해야 되는데 이게 분당 통화 요금이잖아. 그러면 X분 통화했으면 추가로 이 사람이 내야 되는 건 1분당 추가되는 요금에다가 통화한 시간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게 뭐냐면 A 요금제 금액인 거야. 자, 사실 이게 더 쉬운 거야. 기본 요금으로 쓸 수 있는 뭔가 통화 시간이 있었으면 그걸 빼줘야 되거든. 그게 많이 틀리는 거지. 얘는 사실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럼 B는 어떻게 돼? B는 기본 요금 20,000원이었는데, 자, 분당 통화 요금이 180원이 되는 거죠. X분 동안 통화했으니까 180 곱하기 X만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돼? 더해주면 되는 거지. 자, 누가 유리하다 했어요? B가 유리하니까 A 요금제가 더 비싸야 되는 거죠. 자, 크기가 더 커야 되는 거지. 자,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 자, 문제에서 통화 시간이 몇 분 미만이어야 되냐라고 했으니까 125분 미만인 거죠? 자, 이거 미만이잖아, 미만. 그러니까 따라서 답은 그냥 125분이야. 1번이네요, 1번. 그러니까. 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 자,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질문이 없으니까 그냥 뒤에 바로 풀 거다. 자, 정리해보고. 자, 고독식 오늘 남은 거랑 농도 문제랑 이렇게 좀 싹 다 할 거예요. 자, 설명할 게 좀 있으니까 잘 들어야 돼.
자, 다 적으면은 13번 유형하자. 자, 요거 합시다. 잘 보시오. 안 어려워. 자, 그래서 물어본 거 뭐죠? 밑에 보니까. 집에서 최대 몇 미터 떨어진 곳까지 걸어갔다 올 수 있냐라고 했지. 물어본 건 거리죠, 거리. 자, 그러니까 나는 갈 수 있는 최대 거리를 x 미터라고 거리를 미수를 놨어. 자, 그럼 조건을 봅시다. 경로가 어때요? 집에서 출발해서 산책을 할 때, 자, 갈 때는 분속 42으로 속도가 나와 있네. 그 다음에 20분을 쉬었네. 자, 조건 두 개야. 분속 40으로 갔어. 첫 번째 조건. 20분 쉬었어. 두 번째 조건. 돌아올 때는 똑같은 길을 분속 62로 걸었다. 자, 그럼 이걸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 집이 있는데 출발했을 때에는 분속 40이야. 되돌아왔을 때에는 어떻게 됐어요? 똑같은 길을 분속 60이야. 근데 바로 돌아온 게 아니라 20분 쉬었다 그랬지. 여기서 20분을 쉬었대. 그렇게 해가지고 뭐라 했냐면 1시간 10분 이내래요. 자, 이내는 뭐야? 1시간 10분 이내는 작거나 같다죠? 맞죠? 이내면은 10,000원 이내로 돈을 써 하면은 10,000원 써도 돼, 안 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오버되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떤 관계식을 세워야 될까?를 봤을 때 물어본 게 아까 뭐라 했어? 갈 수 있는 거리라 했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 올 수 있는 이 거리가 x란 말이야. 사실 거속시 문제가 그다음 어렵지 않은 게 거속시는 거리, 속력, 시간 세 녀석의 관계식 아니겠냐? 공식은 다 알잖아. 그러면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 뭐 나와 있어요? 속력 나와 있지.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x라고 났지. 그럼 언급 안 돼 있는 게 뭐야? 시간이 안 나와 있잖아. 근데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 했어?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미지수를 놨고 1시간 10분 이내로 와야 내가 최대 힌트란 말이야. 최대 조건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가는데 걸린 시간, 오는데 걸린 시간만 계산하면 안 되고 중간에 쉬는 시간까지 합쳐서 뭐라고 한 거냐면 1시간 10분 이내로 와야 된다 라고 시간의 관계식을 쓰라고 대놓고 조건을 준 거예요. 이거 나 자는 거 아니지? 자, 그럼 무슨 식 세워야 돼? 갈 때 시간, 쉬는 시간, 돌아온 시간, 시간 관계식 다 세워야 돼. 시간은 뭐분의 뭐예요? 속력분의 거리죠. 자, 그러면 갈 때 걸린 시간은 어떻게 해야 돼? 속력분의 거리니까 40분에 얼마큼 갔어? x만큼 갔지. 여나 똑바로 앉아요. 그럼 더 졸려. 아니, 학교가 적응이 안 되지. 내가 얘기했잖아. 최소 3달은 밀릴 거라고. 날이 풀려서 요즘 좀 낮에 덥지 많이. 날이 풀려가지고 더 심할 거야. 누군 몸이 나긋나긋해지고 괜히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면 잠만 오고 몸 풀리고 막 그런단 말이야. 이겨내야 돼. 자, 이겨내야 돼. 자, 봐봐. 돌아올 때 걸린 거는 시간 어떻게 하면 돼? 속력분의 이동거리니까 똑같이 돌아온 거리 x겠죠. 왜 내가 똑같이 x라고 놨지? 같은 거리를 되돌아왔다라고 문제에 써있어요. 그러니까 x만큼 갔으면 똑같이 x만큼 되돌아온 거야. 이해됐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다? 쉬는 시간도 있잖아. 20분을 쉬었대. 근데 항상 거속시 문제에서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거속시 문제는 거리가 됐건 시간이 됐건 속력이 됐건 단위를 무조건 맞춰줘야 돼. 무슨 얘기냐? 야, 거리는 미터로 났어. 속력에 보니까 미터라고 나와있어. 그럼 단위 똑같지. 그럼 건드릴 게 없어. 근데 뭐가 문제냐면 분이야. 근데 시간의 단위가 하나 나와있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분으로 바꿔야 돼. 1시간에 60분이잖아. 따라서 이거를 1시간 10분이라고 1과 몇 분에만 이렇게 쓰지 말고 70분이라고 단위 환산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시험지 갖다 줄게. 자, 70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단위를 분으로 바꿔가지고 꼭 통일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1학년 때 1차 방정식 4학년 때 이런 거 진짜 많았어. 단위 맞춰주는 건 항상 필요한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얘는 분이니까 바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그냥 20이라고 더해주면 끝나는 거야. 됐니?
자, 그럼 첫 번째 분수와 두 번째 분수는 무슨 뜻이다? 속력분의 이동거리라는 시간의 관계식을 쓴 거고, 얘는 지 스스로 시간이니까 단위도 똑같으니까 안 바꾸고 그대로 써준 거야. 알겠죠? 사실 식 세우는 것보다 고속시는 애들이 많이 틀리는 건 단위 맞춰주는 거야. 이걸 잘 못해, 생각보다. 자, 그럼 결국에는 저거 계산한 게 7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식 세워주면 끝납니다. 자, 계산은 니네가 해, 알았죠? 내가 안 풀어줄 거야. 답에만 미터라고 딱 써주면 되는 거지. 자, 정리해보고 그 다음 얼른 써봐라. 자, 다 적었죠? 86번에 보는 문자. 자, 이 책에 나오는 거속시 유형 중에서는 마지막인데 나중에 유형편이랑 개념편 풀어보면 여기 안 나왔던 유형들이 좀 있을 거야. 자, 그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풀면서 좀 도움을 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보자.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자, 뭐라고 써있어요? 언니는 동쪽으로. 자, 같은 지점에서 언니는 동서남북은 알지? 자, 언니는 동쪽으로 분속 150. 동생은 서쪽, 반대 방향이죠? 자, 몇 분? 몇? 분속 100. 100. 으로 달려가고 있다. 언니와 동생이 1km 이상 떨어지는 것은 출발한 지 몇 분 후부터인가? 자, 그럼 언급되어 있는 거 잘 봐라. 물어보는 건 뭐 물어봤어요? 시간을 물어봤죠? 자, 따라서 미지수 놓자. 네, 몇 분이지? 그럼 x 분이야. 자, 그럼 또 단위의 주먹이야. 항상 거석식은 단위 통일이야. 그러면 속력의 분이야. 물어보는 것도 분이야. 정리할 거 없어요. 정리할 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거리도 미터 단위 맞춰져 있으니까 바꿀 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1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단위가 안 맞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속력의 단위에 있는 미터로 이걸 바꿔줘요. 그러면 1km라고 바라보지 말고 1000m 이상이라고 바꿔. 항상 시작이 이거야. 단위 맞춰주기. 좀 팁을 주면 이걸 킬로미터로 바꿔도 돼요. 150m면 0.15km잖아. 맞죠? 얘도 바꿀 수 있죠. 0.1km잖아. 이렇게 속력에 있는 미터를 킬로로 바꿔서 여기 있는 킬로랑 맞춰주는 거를 해도 되기는 돼. 되는데 보통은 계산의 편의성 때문에 소수점 생기잖아. 귀찮겠지. 그래서 보통은 속력은 잘 안 건드리고 속력의 다른 단위들을 맞춰줘요. 대부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상의 그냥 팁인 거야.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했어. 단위 통일했어. 그럼 식 세워야지. 뭐라 했어? 두 사람이 1km 이상 떨어지는데. 야, 그럼 관계식 어떻게 세우면 돼? 동시에 여기서 출발했다며. 그럼 두 사람이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 시간이 됐더니 언니랑 동생이 여기 있고 여기 있었다 쳐보자. 그럼 두 사람이 떨어진 거리는 노란색이고. 근데 두 사람이 떨어진 거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동생이 걸어간 거리와 언니가 걸어간 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합한 거지. 따라서 뭐라고 생각하면 돼? 두 사람의, 자, 그냥 이거 그냥 합시다. 언니와 동생의 이동거리의 합이 두 사람이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 거지. 자, 근데 그게 몇 킬로? 1킬로인데 미터로 바꿨잖아. 이동거리의 합이 1000m보다 자, 이상이었나요? 그쵸?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식 세우면 되는 거예요. 자, 쉽죠? 할만해. 자, 이동거리는 뭐 곱하기 뭐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근데 시간은 x라고 놨고 두 사람의 속력이 나와 있으니까 동생의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언니의 이동거리도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되겠지. 따라서 100 곱하기 x랑 150 곱하기 x를 더한 게 두 사람의 이동거리의 합이 됩니다. 몇 이상이야? 1000 이상이야. 자, 라고 식 세우면 되겠네요. 자, 이건 너무 간단하니까 계산하자. 250x죠. 자, 양변을 양수 250으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네. 자, 몇 분 이상이야? 4분 이상이야. 답은 2번이에요. 쉬고 싶다. 뭐 이런 거 사실.
자, 다 적으면 이제 대망의 농도가 좀 니네한테 어려워요. 뒤에 있는 거 풀 건데. 자, 이거 설명해 줄 게 좀 있어. 자, 다섯 번씩 넘겨보자. 일단 푸는 거를 순서를 좀 바꿀게. 16번 유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5번 유형을 할게. 왜냐면 16번 유형 같아가 설명하는 게 니네들 이해하기가 좀 나아요. 자, 봐봐. 592번을 할 건데. 자, 592번을 할 건데 원칙적인 식 세우기랑 빨리 식 세우는 거 두 가지를 얘기할 거야. 자,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 지금 하는 거야. 자, 봐봐. 야,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5%의 소금물이고 10%의 소금물을 섞었대. 이거 쓸 시간 줄 거니까 다 적어놔야 된다. 그러면 위에 이상한 식들이 써있는데 뭐 이상한 건 아니고 내가 지금 말한 걸 요약한 식이기는 해. 근데 내가 적어준 걸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할 거야. 해봐. 두 개를 섞어가지고 7% 이상의 소금물 300g을 만들었대요. 자, 그럼 섞어가지고 이상이니까 10개씩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7% 이상의 소금물 있잖아. 몇 그램? 300g. 그러면 저기 써있는 거를 이제 식을 세우면 다 문제의 조건이 예언아 뭐라고 써있냐면 5%랑 10% 소금물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농도 문제 풀 때 니네가 알아야 되는 건 농도 공식하고 소금에 대한 공식이 있었어. 이거 내가 니네 문제 풀다가 이거 얘기한 적이 있나 모르겠네. 소금물의 농도 공식 뭐였는지 기억하냐? 농도 공식 뭐였어요? 얘들아 꿈뻑꿈뻑 졸지 말고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볼 때 알면은 대답하고 모르면 모르겠어요. 대답 좀 해. 그래야 잠이 안 오는 거야.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라도 저리겠다. 오케이? 농도 공식 기억나는 거 있어? 아니면 소금의 양 공식이라든지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니? 전혀 몰라? 배웠던 사실도 기억이 안 나? 1차 방정식 활용 때 농도 문제가 있었을 텐데 잘 기억 안 나? 자, 그럼 정리해 줄게요. 이거 모르면 아예 생각 못 되는 거야. 자, 농도 공식이 뭐였냐면 농도는 분수구조였어요. 소금물분의 자, 소금의 양 에다가 퍼센트를 보통 많이 계산하다 보니까 곱하기 100까지 해줘야 돼. 그게 농도 공식이야. 그럼 단위가 퍼센트야. 퍼센트잖아. 다 퍼센트 써있잖아. 자, 근데 이것만 하면 안 되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이거 분수지. 분수는 이거 등식이기 때문에 이항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럼 조건이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거를 이용해서 소금의 양 공식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야, 이항해봐. 어떻게 돼? 소금물 분의 100이잖아. 이거 빼면서 소금의 양 냅두면 소금물 분의 100을 좌변으로 넘겨. 그럼 이항하는 거는 분자분모 바뀌죠. 분수계산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소금의 양은 100, 소금물 분의 100이 넘어가니까 분수가 뒤집어져서 100분의 소금물이 돼. 근데 보통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농도가 원래 좌변에 있었죠. 이거 분자에 있는 거잖아. 따라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라고 보통은 써요. 뭐 하는 거야? 새로운 공식이니 이게? 노란색 식에서 소금물분의 100을 좌변으로 넘겨서 만들어진 또 다른 식일 뿐이야. 자, 우리 잠깐 저번에 쓸 필요 없어. 평균 공식 한번 우리 얘기했었지. 기억나니? 뭐였어요? 평균은? 도수의 총합. 뭐분의 뭐였어? 도수의 총합분의? 유식하게 별량이라고 불렀었죠. 별량이 뭐라 했죠? 데이터, 수치화된 거. 그래서 별량의 총합을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주면은 그게 평균이란 말이야. 자, 그럼 이것만 외우면 안 되고, 이거 이항에서 어떤 식이 있었었지? 별량의 총합을 도수의 총합을 넘기면 어떻게 돼? 이건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평균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라고, 이것도 중요해라고 얘기했었죠? 이거 못 써가지고 문제 못 풀 거야 라고 내가 얘기했었잖아. 무등식 유형이 있었지. 이거. 다 똑같은 거야. 세트야, 세트. 이렇게 세트인 것처럼 알고 있어요. 뒤에 연립방정식 활용해서 또 나와. 이거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았지? 자, 노란색과 파란색은 따로 나온 공식이 아니라는 거고, 근데 사용하는 니네 입장에서는 노란색보다는 파란색을 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니네보다 문제를 많이 풀어봤잖아. 그러니까 경험상 파란색이 더 중요해. 자, 외워야 돼. 그래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 그럼 이제 공식은 얘기했으니까 저거를 원칙적인 식을 한번 세워볼게. 자, 잘 들어라. 야, 소금물하고 소금물을 섞어가지고 7% 소금물 300g이 만들어졌대. 자, 물어본 건 뭐냐면 5%의 소금물의 양을 물어봤다? 자, 그럼 생각. 5%의 소금물의 양을 물어봤으니까 이 녀석을 xg이라고 미지수를 놨어. 미지수는 하나밖에 못 쓰잖아. 근데 문제에서 말한 건 둘이 섞었더니 300g이 됐다라는 거죠. 잘 들어? 7% 이상이라고 그랬지 300g 이상이 아니야. 7% 이상이잖아. 소금물의 양은 무조건 300g이 된 거야. 고정이야, 아니면 고정이야. 농도만 7% 이상이 된 거야. 그러면 전체 합쳐서 300g이 됐다는 얘기는 얘랑 얘 더한 게 300g이기 때문에 10%의 소금물의 양은 전체에서 xg을 빼면 되겠죠. 여기까지 문제 없지? 이거 카메라가 위가 조금 잘리니까 글씨가 안 보일 수도 있다. 말을 잘 들어라. 자, 그러면 저렇게 미지수를 썼어요. 우리 식 세워야죠. 어떻게 식 세울래?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될 거야. 뭐가 걸까? 원칙은 노란색으로 식 세우는 거야. 자, 근데 노란색을 세우지 않고 오늘의 최대 결론, 농도 문제는 노란색 식보다는 파란색 식을 압도적으로 많이 써요. 그게 왜 그런지를 오늘 이해하는 게 오늘 수업 시간 중에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원칙은 소금물, 5%의 소금물, 10%의 소금물 이렇게 적혀 있잖아. 맞아. 자, 그렇기 때문에 농도 관련된 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자, 그럼 해볼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5%가 됐지. 그럼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인데 잘 봐라. 원래는 5%가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소금물 분의 xg. 소금의 양은 알아 몰라? 아, 몰라. 그래서 5% 소금물의 소금의 양은 그냥 이렇게 말로 써볼게. 이유가 있어. 자, 거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게 5%의 소금물이 된 거고 10%의 소금물도 마찬가지로 공식에다가 대입하면 10%는 자 300-xg이죠. 맞지? 자, 그 다음에 10%의 소금물의 양은 다 아직 알아 몰라? 몰라. 자, 그래서 농도가 써있으니까 그냥 농도식을 세운 거야. 그럼 우변에 있는 것도 똑같아. 자, 얘도 7%에서 농도니까 뭐 분의 뭐예요?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이거는 7%의 소금의 양이라고 쓸게. 이거 봐. 거기에다가 아이고 여기 곱하기 100을 안 했네요. 자, 여기도 곱하기 100을 하면은 노란색 식 써서 식 세운 거 맞지? 근데 농도 문제는 항상 쓰는 조건이 뭐냐면 얘들아 둘이 섞어가지고 농도가 바뀐 거잖아. 5에서 5랑 10을 섞어가지고 농도는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소금을 부었거나 뭐 덜어냈거나 하지 않고 둘을 그냥 섞기만 했지. 그러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농도 문제에서 반드시 쓰는 조건은 두 녀석을 섞기 전 후에 뭐가 안 바뀌냐면 소금의 양이 바뀌지 않아.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이야. 알겠어? 자, 그럼 해봅니다. 잘 보세요. 둘이 섞을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둘이 섞었으면 문제에서는 계속 농도를 언급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둘이 섞었을 때 전체 소금물의 양은 어떻게 되냐면 xg이랑 300-xg 섞은 거 아니겠냐? 그럼 굳이 식을 쓰면 x 더하기 300-xg 섞어서 전체 소금물의 양이 이거지.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이잖아. 근데 질문. 둘이 섞었을 때 소금의 양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고 했어. 그럼 잘 들으세요. 윤나야. 5%의 소금의 양하고 10%의 소금의 양 알아 몰라? 몰라서 말로 써놨지. 근데 공식을 보아하니 소금의 양 계산하는 공식이
이해됐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삽질. 이건 이렇게 쓰면 안 돼. 필요가 없어. 왜? 나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야 돼? 둘이 섞었을 때 소금의 양이 필요한 거잖아. 소금을 분해 소금의 양이잖아. 공식 자체가. 소금의 양을 세워야 되는데 이건 농도 공식이잖아. 소금의 양 계산하는 공식은 따로 있다고. 따라서 흰색 글씨는 안 써. 그냥 농도만 보고 이렇게 농도식에다가 대입하면은 관계식이 안 만들어질 거야. 자, 따라서 이걸 지워버리고 다시 세워요. 자, 그럼 뭐 써야 되는 거니? 소금의 양 공식에다 집어넣어. 자, 다시 쓴다. 잘 불러. 5%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일까요? 자, 공식 기억 안 나는 사람은 파란색 글씨 보면서 해, 유나야. 자, 뭐분에 뭐라고 써있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죠. 소금물의 양 뭐라고 써놨지? Xg이라고 써놨어. 자, 그렇게 쓰면 돼. 끝. 10%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일까요? 자, 또 연습.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7%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일까요? (100분의) 농도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양은 얼마야? 300이라고 써있잖아. 300g. 다 했어. 다 했어. 자, 그래서 둘이 섞었기 때문에 섞기 전후에 소금의 양이 안 바뀐다며.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더하면 그게 전체 섞었을 때 소금의 양이 되겠지? 따라서 분자에 들어가는 소금의 양 자리에다가 얘랑 얘를 더해버려. 자, 더한 걸 그냥 써볼게. 그랬더니 골 때리는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되지. 뭐가 귀찮은지 알겠어, 유나야? 잘 봐. 똑바로 앉고, 유나야. 똑바로 앉아야지. 이거 분수 들어가서 계산하기 껄끄럽죠? 싫죠? 자, 일단 쓰기나 해볼게. 일단 벌써부터 계산하기 싫어요. 자, 그러면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농도 공식이라면 그러면 여기 쓴 게 결국에는 이걸 둘이 섞었을 때 농도 아니겠습니까? 둘이 섞었을 때 잘 들어. 소금물 분해 소금의 양까지 섞고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100까지 해야지 농도 공식이라면 지금 그러면 좌변에 쓴 식은 무슨 식을 뜻하는 거야? 5%와 10%의 소금물을 섞었을 때의 최종 농도가 되는 거지. 됐니? 잘 들으세요. 내가 왜 이걸 지금 농도로 세웠죠? 문제에서 7% 이상이라고 농도에 관련된 조건을 줬거든. 그래서 나는 농도 공식을 쓴 거야. 7% 이상이라는 게 조건이라고 이 문제는. 그래서 특정 농도가 7% 이상이 돼야 돼. 섞은 게 7% 이상이 돼야 돼 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농도 관계식에다가 대입을 한 거란 말이야. 잘못된 계산이 아니야 이거는. 자, 그러면 우변에는 뭐 쓰면 돼? 농도라면 몇 프로 이상이 돼야 된다고? 7% 이상이 돼야 돼. 이상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퍼센트는 안 써도 돼. 이게 27이라는 자체가 농도를 뜻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럼 저거 풀면 돼요. 근데 계산하기가 귀찮다는 거야. 왜? 분수의 분수라서. 유나야, 어려운 건 알겠지만 똑바로 들어야지. 집에서 그리고 영상 내가 자꾸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요즘 저번 것도 봤는지 모르겠는데 조회수가 좀 있지만 니네가 봤는지 딴 애들이 봤는지 모르겠다만 봐야 돼. 숙제할 때. 알았지? 오늘 설명하는 것도 꼭 보셔야 돼요. 복습 자료야. 숙제할 때 틀어놓고 보면서 하는 걸 추천한다고 내가 얘기했지. 활용 단어는 어려워해. 애들이 매번 어려워하는 단어인데 처음 할 때 제대로 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죠. 그렇지? 그리고 까먹어도 돼. 나중에 복습하면 또 기억나. 왜 기억이 안 났을까? 처음에 공부할 때 제대로 안 해놨지. 그럴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럼 봐. 그럼 계산을 하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부등식의 성질을 공부했죠? 자, 이거 계산하면은 300이지? 분수가 있으니까 귀찮아서 그냥 원래는 300하고 100하고 약분하면 3분의 1 되잖아. 그럼 약분하면 되는데 약분하는 것보다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계산하는 데 주목하지 말고 이 식을 정리하는 데 한번 주목해보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다가 300분의 100을 없애버릴 수 있는 숫자를 곱해요. 오케이? 300분의 100을 없앨 수 있는 숫자를 양변에 곱해요. 자, 그럼 이거 지울게. 여기에다 뭐 곱하면 300분의 100이 날라가? 100분의
300을 곱하면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날아가지. 계산이야 지금은. 근데 부등식의 성질은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양수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 안 바뀌어? 양수잖아. 안 바뀌죠. 자 그럼 지금 파란색 글씨를 쓸 이유는 뭐다? 분수에 분수 생기는 게 귀찮아서 정리해서 쓸 뿐이야. 자 근데 정리를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파란색 숫자가 요거랑 요거 다 날아가는 거 알겠죠? 그러면 요것만 남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다시 쓴다. 자 그럼 설명해 주는 건 나중에 니네 복습하거나 내신 대비하면은 이거 식 세우는 거 결론만 빨리 외워.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알고 넘어가야지. 유나야 언제까지 엎드려 있을 거니? 잘 보세요. 자 그럼 100분의 5x가 됐고 자 100분의 10 괄호 열고 300 마이너스 x 이렇게 됐어요. 날라간 거 알겠지? 그러면 우변은 어떻게 돼? 계산하지 말고 숫자를 써. 근데 파란색을 먼저 쓸게. 파란색 중에 100분의 1을 먼저 쓴다. 자, 말을 잘못했네.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계산할 만하지? 계산할 만하지. 왜? 분수의 분수는 아니잖아. 그럼 이걸 이제 풀면 되는데 이 식을 딱 보니까 느껴지는 게 딱 하나 발견돼. 잘 들어.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거야. 야, 아까 내가 식 세우다 보니까 100분의 5 곱하기 x가 어디서 나타난 거였죠? 잘 들어라. 100분의 5 곱하기 x가 어디서 만들어진 거였냐면 이거지. 누구셔? 5%의 소금의 양이지. 뭐라 했어요? 5%의 소금의 양이야. 얘는요? 이거지. 이거. 누구의 소금의 양이야? 10%의 소금의 양이야. 오늘만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야. 다음에는 이제 식 바로 팍 세울 거야. 유나야, 언제까지 누워있을 거니? 자, 그럼 얘를 봐봐라. 식을 정리했더니 사실 니네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이거야. 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원래 우변에는 7%라는 숫자밖에 없었는데 식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걸 곱해버렸네요. 정리했더니 잘 봐. 이 모양이 어떤 거랑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아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의 양이라면 7%가 300g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7%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공식을 한번 세워볼래?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지. 맞니? 계산을 해버리다 보니까 우변에 있는 숫자가 7%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돼버렸어. 항상 이래. 이게 중요한 거야. 계산을 하려고 정리하다 보니까 우변도 7%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돼버렸어. 이 공식하고 구조가 똑같거든. 자, 그래서 정리할 수 있는 게 이거야. 여기 들어있는 건 7%의 소금의 양이야. 물론 이상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사람은 영리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요. 모든 농도 문제를 다음과 같은 계산 과정을 해가지고 정리하는 거를 매번 할까? 하기 싫지. 그래가지고 공식화하는 거야. 자, 그럼 노란색이 공식이에요. 잘 들으세요. 문제는 농도가 써 있었는데 식을 정리하니까 무슨 식이 만들어졌어? 5%의 소금의 양, 10%의 소금의 양, 7%의 소금의 양식이 만들어졌죠. 웃기지? 정리하니까 대부분의 농도 문제는 농도가 조건 당연히 주어져 있는데 농도 문제를 정리하면 무조건 소금의 양식으로 만들어져. 매번 이래. 그러니까 이제 삽질하지 맙시다. 바로 소금의 양 공식으로 바꿉시다. 라는 게 이 두 유형의 최대 핵심이에요. 알겠죠? 그럼 결론 나왔네. 소금물의 농도 문제, 부등식 문제는 무조건 어떻게 바꾼다? 소금의 양 공식을 써서 소금의 양으로 체인지합니다. 자, 그럼 빨리 해볼게요. 알았으니까 봐라. 앞으로 내가 모든 농도 문제 이렇게 풀어줄 거야. 문제에 있는 거를 한 줄 요약해요. 그럼 이렇게 돼요. 5%의 소금물 몇 그램? Xg이야. 유나야. 10%의 소금물 몇 g이야? 300 마이너스 Xg이야. 둘이 섞어서 뭐가 됐대? 7% 이상이 됐대. 7%의 소금물 300g 이상이 됐대. 이거지. 두 개 더해서 이상이 됐다는 거잖아. 그럼 눈에 보이는 건 농도니까 농공식을 써봤더니 귀찮아졌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바로 어떻게 한다? 얘를 소금의 양으로 바꾸고 얘를 소금의 양으로 바꾸고 얘도 소금의 양으로 바꿔요.
공식에다가 대입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대입해. 100분의 농도 소금물 됐지? 100분의 농도 소금물 됐지? 두 개 더 했잖아. 더 해야지. 됐니? 그랬더니 얘도 뭘로 바꿔? 소금의 양으로 바꿔. 100분의 농도 소금물 이상 끝이야. 그냥 결과가 되면 조건을 다 소금의 양으로 바꿔서 푸는 거야 라고 그냥 외우고 풀면 되는데 결과만 외우면 안 된다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가, 왜 이렇게 계산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좀 한 번은 좀 체험을 해야 될 거예요. 귀찮다라는 거 느꼈죠? 그러니까 바로 바꿔서 소금의 양으로 바꿔가지고 식을 세우면 그냥 나오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 하는지. 자,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양변에 그냥 100을 곱해서 정리해서 하면 되겠죠. 그치? 자, 요거는 계산 안 해줄 거야. 니네가 하시고. 자, 얼른 필기 다 해. 쭉 다 해. 다 하고 왼쪽에 있는 유형 하나 더 풀고 오실 거다. 자, 정리하자. 자, 591번인데요. 방금 한 방법을 이제 이용해서 또 풀어볼 건데, 자, 어떻게 알아야죠? 첫 번째. 한 줄 요약해. 문제의 조건을. 자, 말로 한번 써볼까? 이번에는. 자,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까 풀었을 땐 여기다 적어줬던 내용인데, 12%의 설탕물, 이제 소금물이라고 생각하잖아. 12%의 설탕물 200g과 6%의 설탕물인데 안 나와 있네.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 써있어요? 6%의 설탕물을 몇 그램 섞을 수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의 소금물의 양을 물어본 거죠? 따라서 미지수를 알아야지. 자, 해가지고 10% 이상의 설탕물을 만들었다. 그럼 생각. 1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문제 없죠. 근데 생각해봐. 좌변하고 우변의 차이점이 이거 아니냐? 좌변은 섞을 거야 라고 미리 예고한 거잖아. 우변은 뭐야? 섞고 나서의 결과물이지. 그럼 생각. 아까 내가 빨간색으로 써준 게 섞기 전후에 뭐가 안 바뀐다 했냐면 소금의 양이 안 바뀐다고도 얘기했지만 당연한 건 200g하고 xg하고 섞으면 섞고 나서 몇 g이 되겠어요? 200 플러스 xg이겠지. 맞니? 이거 너무 당연한 거지? 200하고 x를 섞었으니까 10%의 소금물의 양은 200 플러스 xg이라고 미지수 써가지고 식을 또 세울 수가 있어. 결국 x 문제 하나밖에 안 쓴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 했어요? 무조건 소금의 양으로 바꾸려. 왜? 정리하면 소금의 양의 의미를 갖는 식으로 체인지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이 녀석 소금의 양으로 체인지, 이 녀석도 체인지, 이 녀석도 소금의 양으로 다 바꿔. 공식 써있잖아. 뭐분의 뭐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맞죠? 얘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 둘이 섞은 거지. 얘도 바꿔. 얘도 바꿔. 100분의 농도 소금물. 타소금량으로 바꾸는 거야. 자, 이상이죠.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된다. 끝이야. 자, 계산은 니네가 하세요. 답은 내세요. 양변에 100 곱하세요. 똑같이. 양변에 100 곱하면 정리하시고 뭐 2로도 약분되죠. 이렇게 2로도. 정리는 니네 몫이고. 자, 하나 더 하보시죠. 왼쪽에 있는 유형 안 했잖아. 빨리 적어봐. 자, 적었죠? 한다. 자, 88번이지?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똑같이 합시다. 10%의 소금물 300g이 있대요. 적으세요. 소금물에, 자, 얘는 좀 차이점이 이거지. 아까는 소금물끼리 섞었는데 88번은 물을 부었어. 89번은 물을 증발시켰어. 맞지? 자, 뭔가 이번에는 좀 조건이 달라. 자, 근데 이게 원래는 좀 다음 유형으로 나오는 게 나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좀 몇 번 유형이었죠? 16번 유형 먼저 풀고 이거 하는 거거든. 자, 똑같아 근데 풀이가.
얘를 뭐라 했죠? 물을 부었대. 소금물은 아니잖아. 그냥 물이라고 썼어. 자, 근데 맨 마지막에 물어본 거 뭐야? 더 넣어야 하는 물의 양이래. 물의 양이래. 그럼 이거 물어봤지? 이거 물어봤잖아. 자, 따라서 이 녀석의 양을 모르니까 x g이라고 또 미리 줬어. 그렇게 돼서 뭐가 되냐는데요. 10% 미안 8% 이하의 소금물이래.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네. 야, 그럼 똑같아. 얘랑 섞어서 이거 된 거 아니야? 그럼 전체 8%의 소금물의 양이 뭐가 되는 거야? 300 더하기 xg이 돼야지. 자, 똑같죠? 두 개 되잖아. 두 개 돼. 그래가지고 이 녀석 300 더하기 xg. 다 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금의 양으로 무조건 체인지를 합니다. 자, 바꿉시다. 근데 이상한 거 찾아야 돼. 바꿀게. 자, 이거 하다 보니까 오늘 그냥 소금의 양 공식은 암기가 돼버리지. 100분의 농도 소금물. 맞죠? 얘부터 한다. 100분의 농도 소금물. 1차방 형식에 나와, 이거. 근데 이상한 거. 야, 지금 쓴 식들이 다 무슨 뜻이야? 소금의 양을 따지는 식이지. 물에는 소금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소금물 아니면 그냥 물이잖아. 그럼 이건 소금의 양이 제로야, 제로. 그러면 이 녀석을 소금의 양으로 바꿀 필요가 굳이 있어, 없어? 소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럼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거는 안 바꿔도 돼. 그럼 끝이야. 이게 식이 다야. 작거나 같아서. 따라서 좌변의 식이 이거밖에 없고 우변의 식이 이거밖에 없어요.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자, 됐죠? 그래서 계산하면 된다. 자, 81번. 이건 저번에 했었던 분계산하는 것 중에 유리한 경우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자, 이거 우리 단체 관람했을 때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500원씩 내는데 50명 이상일 때부터는 할인이 들어가네요. 자, 기준이 50명이야. 자, 이거 내가 이런 얘기 했었지. 50명이 입장을 안 해버리면 미만이면은 할인을 못 받는 일이 벌어질 때 입장 확률을 계산할 때 일부러 어떻게 계산한다 해서 50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돈 계산을 해서 일부러 50명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할인 먹여가지고 돈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왜? 그렇게 계산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 대상은 뭐예요? 할인을 안 받았을 때와 50명이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50명 단체권을 끊었을 때와 단체권을 끊은 게 유리한 경우를 물어봤으니까 50명 단체 입장권이 더 금액이 작아야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말로 한다 이번에는. 자, 그럼 돈 계산을 어떻게 할까? 여기에 숨어있는 비밀은 뭐였어? 입장 인원수를 X명이라고 입장수를 놔야 되는데 그 X명이 어떻게 되는 거랬지? 실제로는 50명보다는 작은 경우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 값은 50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작다라고 꼭 기억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50명 단체 입장권을 강제로 끊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50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끊는다 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럼 계산해 볼게. 50명 미만의 입장했으면 실제로는 할인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두당 500원인데 X명 입장했으니까 곱하면 이게 할인 안 먹은 거지. 근데 딱 50명 할인 입장권이면 돈 계산 어떻게? 두당 350원으로 할인 받는 거잖아. 몇 명 입장권이라고? 50명 입장권이라고. 그래서 두 개를 50명을 곱하면 그게 할인 넣었을 때의 금액이지. 자, 얘가 유리하다 그랬잖아. 그럼 금액은 작아야 되는 거지. 자, 끝이야. 그냥 이거야. 자, 그럼 계산할까? 공 하나, 공 두 개 지우고 5도 약분하면은 5 날라가네 이렇게. 자, 그러면 35네 그냥. 그치? 자, 그럼 결론 나왔어요. 몇 명 이상부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지. 이건 이상이 아니야. 초과야. 그럼 35명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자, 따라서 몇 명부터야? 36명부터 되는 거지. 최소 36명이니까 거기 35, 1번에 체크하면은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계산까지 했어. 그 다음 85번. 복수 프린트까지 좀 충실하게 해놓으면 두 가지 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일단 이 다음 단원에 열린 1차 방정식이 있어. 거기서 식 계산하는 거랑 활용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활용 단원의 유형이 똑같아. 유형이 똑같아. 그래가지고 1차 부등식에 내가 좀 중요한 파트마다 설명 다 해줬지. 분계산, 거석식, 농도 등등등. 그때 썼던 개념 또 쓰다 보니까 열린 방정식 활용 파트 풀 때 좀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생기고요. 또 좋은 건 얘네는 시험을 안 보지만 1학년 1학기 1차 방정식 활용에도 똑같은 유형들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최상위 갖다 복습을 하겠죠? 그치? 자, 그거 할 때 아무래도 좀 도움을 많이 받을 거야. 해보면, 이거 2학년 거 활용이랑 똑같네, 유형이. 물론 이제 식 세우는 방식은 다르겠지. 부등식과 방정식은 다르니까. 근데 쓰는 개념이 똑같네? 라는 걸 좀 이해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활용이 어렵진 않아. 알겠죠? 자, 자신감 갖고 해야 되거든. 내가 보니까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질문도 그렇게 많이 없고 열심히 해왔다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 보기 좋아. 자, 분계산이죠. 뭐라고 써있어? 원가에 35%의 이익을 붙여서 가방의 정가를 정했다. 그럼 여기까지 분계산 해볼래?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뭐라고 써있냐면 원가 물어봤죠. 자, 따라서 이번엔 원가를 x1이라고 말해야 돼. 자, 아까 말한 거 식 세워볼게요. 원가에 35%의 이익을 붙였다. 원가에, 잘 들어? 공식에 써있던 A 문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원가가 아니라 인상 또는 인하를 하기 위한 기준가라고 그랬지? 그럼 얘는 원가 기준으로 올린 거잖아. 그러니까 A 자리에다 쓴 거야. 이 A를 원가라고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내가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죠. 공식은 외웠겠지. 1 더하기 100분의 몇 퍼센트였지? 35%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여기까지가 정가 계산인 거지. 그치? 근데 안 팔려서 다시 정가의 20%를 할인했대. 자, 이제 여기서 애들이 식을 못 세운다고. 야, A는 내가 항상 뭐라 했어? 할인 공식이든 정가, 인상 공식이든 A에 들어가는 거는 인상 또는 인하를 하기 위한 기준가라 그랬잖아. 그러면 정가 계산 끝난 상태에서 20% 할인했어요. 그럼 20%를 할인한 건 누구 기준으로 할인한 거야? 정가 기준으로 할인한 거지. 맞지? 따라서 니네가 외웠던 그 A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할인 공식에 들어가는 A 값, 기준가라고 그랬잖아. 그 A 값에 뭐를 집어넣어야 되냐면 이 식을 통째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말하는지.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1, 할인은 마이너스였지? 자, 몇 퍼센트 할인했대? 20% 할인했으니까 100분의 20이라고 쓴 거다. 애들이 다 어떻게 쓰냐면, 자, 이거는 기준가가 X니까 다 이렇게 써. 얘에서 얘를 빼요. 왜 뺐어? 할인이니까. 근거 없는 식이야. 이런 식은 없어. 말도 안 되는 식이야. 이거 고딩도 이렇게 씩 써. A의 개념을 모르는 거야. 틀린 애들이 다 이렇게 쓰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기도 모르겠대. 이렇게 쓴 이유를 자기도 모르겠대. 잘못된 거야. 이러면 안 돼. 알았죠? A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 곱해야죠, 당연히. A 괄호 1 마이너스 또는 1 플러스였잖아. 곱하기였잖아, 곱하기. 더하기 빼기를 할 이유가 절대로 없지, 여기. 자, 그럼 여기까지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정가를 20% 깎았잖아, 할인가네. 할인가 계산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했더니 물어본 건 이익이다. 얘들아, 이익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 뺀다 했어요? 정가에서 원가 빼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지? 이익은 판매가에서 원가 빼는 거야. 판매가에 들어가는 개념은 뭐였어? 정가, 할인가 등등등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할인가에서 뭐를 빼야 돼? 원가를 빼야 돼. 원가 얼마야? X잖아. 그럼 여기까지 계산한 게 뭐야? 이익이지. 이익은 판매가에서 원가 빼는 거야. 자, 이거를 판매가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익이 뭐가 돼야 된대? 4,000원 이상이 돼야 된다. 4,000원 이상 이렇게 되는 거지. 다 했어. 자, 이거 계산 안 할 거야. 니네가 시키면 계산해봐, 집에서. 자, 다 적으면 아까 말한 그 농도 문제를 또 해볼게요. 정말 활용의 난제지 현재량이 농도, 거속시, 분계산 정말 못해. 그것만 해도 언젠가 하면 자신감 붙을 수 있다.
자, 이거 오늘 하거니까 이제 좀 해볼 수 있을까? 보세요. 자, 10%의 소금을 600g이 있다. 쓰자. 10%의 소금을 600g. 이 소금물에서 물을 증발했대. 자, 그럼 물을 아까는 붓는 거 해봤지? 붓는 거. 붓는 건 아까 물을 부었으니까 더한 거죠, 이렇게. 이번에 물을 증발이야. 증발이면 빼야겠지. 그치? 근데 물어본 게 뭐냐면 몇 g의 물을 증발시켜야 돼요? 이 녀석을 물어봤죠. 증발시켜야 되는 물이야. 따라서 xg이라고 미지를 써. 아까 물 붓는 거랑 식 똑같아. 그렇게 됐더니 농도가 뭐가 돼야 된대요? 15% 이상이 된대요. 자, 좌변은 뭐야? 증발시키고 있는 과정을 서술한 거고, 우변은 증발시킨 후지, 후. 그치? 그러면 생각. 아까 물 부었을 때는 600g에다가 예를 들어서 물을 부었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600g에다가 xg을 더한 전체 600 플러스 x가 이 녀석의 물의 양이 되는 거겠지만 이번에는 물을 빼버렸잖아. 증발시켰으니까. 그럼 그때는 이게 빼기로 바뀌어야 돼. 왜 뺐어요? 600g에서 xg만큼 증발시켰으니까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더하기가 빼기로만 바뀐 거야. 알았지? 물을 붓는 것과 빼는 것은 증발시키는 거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차이밖에 없어. 자, 그래서 어쨌든 이 15% 이상이 되어야 된다 했으니까 부등호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됐습니까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나 했죠? 소금의 양으로 바꿉시다. 외웠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 이거 바꿔. 100분의 농도 소금물. 맞지? 자, 이상. 질문. 아까 얘기했지만 물은 소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꿀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거 마이너스 물 필요 없는 거야. 끝이야. 좌변 이게 다야. 아까랑 식 똑같아. 그런 거지. 자, 그래서 이거 양변에 100 곱해서 마찬가지로 정리하면 되겠지. 자, 이거 나랑 계산할까? 100을 곱하면 자, 100 날라가니까 자, 좌변이 어떻게 돼요? 6,000. 자, 얘랑 곱하면 9,000이지. 마이너스 15x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럼 이항하게 되면 어떻게 돼? 15x 3000 이렇게 되죠. 자, 이항했어요. 15 넘기고 6000 넘겼어요. 자, 양변을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 자, 200g 이상이라고 나왔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몇 번이냐? 3번에 있지? 자, 그래서 이게 답이야.